자,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 교재 페이지 166페이지 보시면 6번째 철제의 방합입니다. 여러분 철은 불에 탄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내화 구조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우리 철골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화재가 났을 때 이 건물이 쉽게 무너진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안 무너지게 할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철골을 안 타게 만드는 거죠. 결론은.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철골이 여러분 내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우리 철제와 방화에서 두 번째 내화 피복 공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뭐 굳이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만 가지고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여러분 타설 공법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타설이라는 얘기는 대부분 콘크리트를 붓는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콘크리트나 또는 모르타르를 이용해서 철골을 감싸버리는 거죠. 그러면 타지 않겠네요. 자, 두 번째 뿜칠 공법. 과거에는 이 뿜칠을 뭘로 했냐면 성면이나 또는 앞면 이런 걸 이용해서 뿜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 여러분 시멘트를 섞어서 이 시멘트 자체를 약간 부풀리는 기포를 만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다 여러 가지 좀 잘 안 타는 물질을 섞어서 갖다 발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뿜칠 공법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미장 공법. 미장이라는 얘기는 자, 모르타르나 뭐 석고 또는 석회 이걸 갖다가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불의 저항성을 크게 하는 공법입니다. 네 번째 조적. 자, 조적 공법이라 하면 요거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벽돌이나 블록 또는 돌을 이용해서 쌓아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내화 도장, 즉 내화 페인트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만 칠해도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내화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섯 번째 성형판 붙임 공법. 자, 이 성형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 제품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 와요. 그래서 그걸 갖다 부착을 하는 방식이 바로 성형판 붙임 공법입니다. 자, 7번에 보면 이종 재료. 자, 그래서 이종 재료 적층 공법 쌓아 올린다는 얘기죠. 자, 얘는 종류가 다른 재료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종류가 다른 재료를 쓴다는 얘기가 다른 재료를 써요. 자, 8번에 보면 뭐가 나오면 이질 재료. 서로 질이 다른 재료죠. 이렇게 쓰는 공법.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 철골에 관련된 얘기를 모두 마치고 이제 페이지 175페이지 보면 6장 미장 지붕 및 방수공사. 자, 지붕 방수공사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어떤 기울기 즉 물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 과거에 썼던 물매와 현재 사용하는 물매가 좀 달라요. 그래서 과거에 썼던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썼던 건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딱 45도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45도짜리를 우리가 흔히 되물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45도 미만을 뜸물매라는 표현을 써요. 자, 45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 된물매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페이지 176페이지 보면 네 번째 표준 시방서 기준 물매 구분 나와 있죠. 현재는 저 기준이 뭐냐면 표준 시방서상 시방서상에는 된물매, 되물매, 뜬물매 이런 표현 안 쓴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둘 중에 하나 한다면 어떤 거요? 연재 있는 거.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평지붕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평지붕. 자, 평지붕, 지붕에 여러분 물매, 경사. 여러분 지금 물매라는 얘기는 경사입니다. 자, 물매는 경사. 그럼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지붕은 지붕의 경사가 얼마요? 6분의 1 이하. 그러면 6분의 1이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칸이 쳐져 있는데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에요. 이게 6칸이라고요. 자, 그만큼 또 옆으로 한 칸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기울기, 요 기울기를 하면 6분의 1 기울기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떤 분 그러대? 꼭 요렇게 해야 되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6cm 가면 1cm 가고 6m 가면 1m 가면 돼요. 이게 여러분 6분의 1입니다. 자, 다음에 자, 완만한 경사지붕입니다. 완만한 경사지붕. 완만한 경사지붕은요, 얘가 6분의 1에서 4분의 1 미만. 결론 미만은 안 들어가는데 4분의 1은 그러면 어떻게 가냐?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자, 4개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1 가는 거죠. 그러면 요 기울기, 즉 요 기울기를 4분의 1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경사지붕. 일반 경사지붕은 4분의 1에서 약 4분의 3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4분의 3은 어떻게 되냐? 볼까요? 여러분 얘가 하나, 둘, 셋, 넷 가요. 그 다음 위로 하나, 둘, 셋. 여기가 4 가고 3개 가요. 그러면 이 기울기를 그어주면 되는 거죠. 이 기울기는 뭐예요?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6분의 1, 4분의 1, 4분의 3 어때요? 차츰 갈수록 더 기울기는 더 커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평지붕이 있고 완만한 경사지붕이 있고 일반 경사지붕이 있다. 결론 일반 경사지붕이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급경사지붕. 급경사지붕은 지붕의 물매가 이번에 4분의 3 이상이 되면 무조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분의 4, 4분의 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이것이 숫자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게 완만한지 이게 급경사가 되는지 그걸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얘기와 함께 그 밑에 여러분 표준시방서 기준 지붕경사 최소 한도가 있어요. 자, 얘들은 뭐냐면 네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번째 거기 보시면 표준시방서상 기준 지붕경사도 최소 한도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각각의 지붕의 재료를 가지고 경사를 얼만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평입기. 자, 평입기 금속 지붕입니다. 평입기 금속 지붕은 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평입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2분의 1, 2분의 1 이상. 그러면 2분의 1은 또 경사를 어떻게 가냐고요? 여러분 여기 둘만큼 가. 그럼 여기 하나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여러분 얼마라고요? 2분의 1짜리. 아셨죠? 네. 다음에 자, 기와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지붕. 아스팔트 싱글 있어요. 조금 있으면 배울 겁니다. 자, 얘들은 3분의 1에서 자, 그 1 이상이면 되는 거죠. 3분의 1 볼까요? 여러분 3분의 1. 3분의 1은 하나, 둘, 셋, 1 가죠.
그래서 요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이 경사가 커요? 3분의 1이 경사가 커요? 2분의 1 경사가 큰 거예요. 경사가 훨씬 심하다는 얘기죠. 다음에 금속기와, 잘 보세요. 금속기와 또 하나는요, 밑에 보면 금속판 지붕, 또는 금속 절판, 접었다는 얘기예요. 금속 절판, 굽혔다는 얘기, 절판입니다. 자, 얘는 특징들 보면 앞에 금속만 나오면 다 돼요. 금속만. 자, 그래서 니들은 그 기울기 얼마냐면 4분의 1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볼까요? 4분의 1은 여러분 이렇게 가면 되네. 하나, 둘, 셋, 넷, 1.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합성 고분자 시트 지붕, 고분자 시트 지붕, 얘는 방수를 시트 지붕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지붕은 아스팔트 방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스팔트 재료 가지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폼 스프레이, 자, 단열 지붕, 얘는 경사도가 여러분 지금 얼마요? 50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5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금 여기 둘, 셋, 넷, 다섯, 이게 50 가면요 여기 1만큼만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1만큼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그 기울기가 얼마요? 정말 미미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느 게 경사가 가장 커요? 2분의 1. 결론은 50분의 1이 가장 경사가 작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거, 그래서 지금 요 지붕재료 최소한도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요즘 현재 표준 시방서에 물매 기울기를 꼭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요것이 문제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저는 옆에 이제 180페이지 보시면 아스팔트 싱글 공사가 나와요. 자,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파트 옥상에 보면 특히 이렇게 경사지붕 있죠. 그 경사지붕 우리가 박공지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사지붕 맨 위에 마감재로 설치가 된 거예요. 자, 얘는 못을 박아서 여러분 고정하는데 여름철에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오면 걔가 가끔씩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이 용도로 쓴 게 아니라 미국에서 목조주택에 지붕 재료로 마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수입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싱글 적용 범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자, 그 범위를 보면 조건이 1번 정도는 꼭 봐주셔야 돼요. 1번, 아스팔트 싱글은 목조 지붕의 방수축으로 사용할 경우는 지붕의 물매가 얼마요? 3분의 1에서 자, 4분의 3 이내 한에서만 쓴다는 얘기죠. 즉 경사가 완만한 데는 못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분의 1이면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1. 그러면 4분의 3이면 여기 자, 이만큼 4개 가는 거죠. 그래서 3개 가야 되네. 3개.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데 쓰겠다는 얘기지 경사가 평평한 데는 쓰는 재료는 아니에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풍압이 강한 지역에서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시멘트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싱글 하단부에 밑면을 점착한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얘가 날아가니까 너 고정을 잘 시켜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플라스틱 아스팔트 시멘트가 뭐냐면 아스팔트를 접착제가 별도로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접착제를 이용해서 더 굳건히 잘 붙여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보면 밑에 아스팔트 싱글 설치가 나와요. 자, 이 얘기를 조금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게 시방세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1번 철제 곱돌이파는 지붕과 벽체 수정면이 만드는 부분, 굴뚝이나 배기와 같이 지붕을 관통하는 구조물의 돌출물은 반드시 설치한다. 여기서 여러분 굽돌이가 나와요. 굽돌이. 자, 1번에 보면 굽돌이죠. 굽돌이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지붕에 보면 혹시 지붕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만들어 놔. 그러면 먼저 잘 보세요. 먼저 아스팔트 싱글 같은 거 붙여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스팔트 싱글이 이 끝면에 가서 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런 걸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굽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진 부분, 바닥면과 그 벽체를 올라가는 그 각진 부분에 설치하는 게 바로 굽돌이입니다. 다음에 자, 네 번째가요. 아스팔트 싱글은 싱글용 못이나 거물못으로 고정한다. 자, 네 번째. 결국 아스팔트는 별도로 싱글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못으로 고정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교재 페이지 181페이지 아스팔트 싱글못 있죠. 얘는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대가리가 넓적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얘가 들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페이지 181페이지 맨 위에 사진 있죠? 아스팔트 싱글못. 자, 그런데 거물못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긴 못 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못. 꼭 우리 흔히 해서 스탬플러 팀처럼 이렇게 생긴 못, 이걸 여러분 거물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많이 썼었죠. 그래서 전선 같은 거 고정할 때 많이 썼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5번에 나와요. 5번. 잘 보셔야 돼요. 아스팔트 싱글 작업은 지붕 경사면과 직교 방향으로 설치하며 전체적인 작업의 진행은 대각선 방향으로 지붕의 상부 쪽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들이 참 어려워하는데 그런 얘기는 절대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갑니다. 자, 이렇게 얘는 경사지붕에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경사지붕. 그래서 이런 지붕에 쓰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진행하는데, 자,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아스팔트 싱글 작업은 지붕의 경사면과 직교 방향. 지붕의 경사면과 직교 방향으로 하래요. 여기서 직교라는 뜻은 직각으로 교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게 지금 지붕의 경사 방향이 되는 거죠. 경사면이 돼요. 자, 이게 경사면이라니까. 자, 경사면과 여러분 직교를 하려면 어떻게 가요? 이렇게 작업하라는 얘기예요. 직교라는 얘기는 지금 빨간색처럼 이렇게 깔아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작업하면 전체적인 작업의 진행은 대각선 방향으로 지붕의 상부 쪽으로 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작업할 때 전부 다 갈면 큰일 나. 어떻게 하냐면 가면서 점점 이렇게 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작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작업을 안 해요. 왜 하냐고. 여러분 이 아스팔트 싱글 표면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규사가루, 즉 모래가루가 있어요. 모래. 문제는 그 모래가 잘못 밟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여러분 몇 층짜리예요? 20층짜리면 떨어지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잖아요. 이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콘크리트 면은 안 미끄러지지만 여기는 미끄러짐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여기 작업을 해주면 돼요. 이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래요, 정말. 자, 그래서 그 얘기였습니다. 자, 6번째. 아스팔트 싱글못이나 거물못은 아연제 또는 아연도 제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 녹이 쓰는 제품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아스팔트 싱글못 보면 아연 입혀가지고 은색이 반짝반짝 나요. 그다음에 공장에서 자,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 못질하지 않는다. 요 뒤에 보면 여러분 그 아스팔트로 접착제가 붙어 있어요. 만약에 그 부분에 못질을 하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못질이 되면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만 접착이 되고 나머지는 들뜸이 생기니까 접착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7번째. 모선 싱글의 모세로부터 50mm 지점에 위치하도록 한다. 모세 사용량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싱글의 형태에 관계없이 싱글 한 장에 4개씩.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스팔트 싱글을 보면요. 싱글.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 아무것도. 여기만 여러분 지금 자색이면 자색, 그 다음에
녹색에 규삭가루가 다 있고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럼 자, 제가 위에다 나중에 또 이렇게 붙이는데 문제는 제가 못을 박을까요? 못을 박을 때 너 여기에다 박으래. 자, 못을 여기서 얼마? 50mm. 여기서도 50mm. 그다음에 또 여기서도 50mm, 50mm. 그다음에 여기서 해서 총 몇 개요? 4개로 박대. 자, 최소 너무나 옆으로 가면 나중에 얘가 뜯길 염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 50mm 안쪽은 파고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지금 아스팔트 신고에 관련된 우리 시방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다음에 제2절 방수공사입니다. 자, 방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스팔트 방수 사용상 재료형 분류해 보면 아스팔트 방수, 시멘트 해체 방수, 시트 방수, 실능 방수, 도망 방수 이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시공 장소에 따라서 외벽에 하는 방수가 있을 거예요. 내벽에 하는 방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하는 거가 있으면 지하실에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기본적인 4가지 방식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방수 얘기할 때는 옥상, 지붕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특별하게 얘기가 없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페이지 182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붕 재료에 따른 방수 공사 뭐가 나와요? 아스팔트 방수예요. 자, 지금부터 아스팔트 방수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아스팔트가 도대체 뭔지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스팔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석유를 사온다는 얘기는 석유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원유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검정 그러니까 겔 상태로 돼 있어요. 아스팔트는. 자, 그래서 이 원유에서 아스팔트가 아니라 원유에서 여러분 뭔가를 착착 빼내. 그걸 우리가 석유화학공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석유화학공업 하면서 거기에서 원유에서 뭔가 빼내고 나면 나머지는 딱딱한 검정색 고체 형태로 된 것만 남아요. 이게 꼭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엿 중에서 갱엿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조총을 여러분 굳히면 뭐가 돼요? 갱엿이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돼요. 자, 그런데 그 형태는 절대 못 써요. 어떻게 해요? 다시 조총 형태로 열을 가해서 자, 이게 끈적끈적한 꿀 상태 형태로 만든 상태에서 이걸 얇게 자, 뿌린 다음에 이걸 롤러로 칠해줘요. 그 상태에서 아스팔트 재료를 뿌린 다음에 자, 여기서 뭐 시트도 깔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아스팔트를 깔고 여러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페이지 182페이지 보면 아스팔트 방수에서 사진에 보시면 맨 위에 사진 보실래요? 그 왼쪽 사진 보면 지금 아스팔트를 끓여가지고 롤러로 바르고 있어요. 거기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유가 뜨거워서 그래요. 얼마 정도로 여러분 가열하면 일종 아스팔트 보통 220에서 230도 정도로 가열해 줘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오른쪽 사진 봐도 지금 롤러로 칠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여러 번 골고루 칠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방수지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다 또 하고 그 다음에 방수지를 깔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저렇게 발라줘야 돼요. 이 과정이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복잡합니다. 위험하고. 요즘은 이 방수 작업을 안 합니다. 왜요? 어려웠고 누가 하려고 하잖아요. 왜? 힘드니까. 요즘은 돈 많이 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이 얘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아스팔트는 말 그대로 원유의 찌꺼기입니다. 이 원유의 찌꺼기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두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수 재료가 나오는데 이 방수 재료는 여러분 아스팔트 프라이머 자 페이지 183페이지 보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로운 아스팔트, 아스팔트 컴파운드 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요 기본 개념은 먼저 2가지 개념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즉 아스팔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재료인데 그 재료 중에 첫 번째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입니다. 자, 아스팔트를 제가 약자로 A로 쓸게요. 두 번째, 블로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A로 쓸게요. 자, 이 아스팔트의 조건합범을 따지는 그 어떤 시험의 조건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연화점. 문제는 연화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 보면 막 불이 붙는 온도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봐요. 여러분 얘는 지금 어떻게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꿀처럼 자 말랑말랑한 상태로 써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 아스팔트는요 드럼통이 있는데 아주 딱딱한 갱년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꿀처럼
말랑말랑하게 연하게 변화되나요? 다시요. 연화란 얘기는 꿀처럼 연하게 변화된다는 표현이 연화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화된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열을 가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갱엿을 열을 가해주면 어떻게 돼요? 조청이 되잖아요. 지금 조청이 된 상태에서 꿀처럼 된 상태에서 이걸 롤러로 칠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너는 녹는 온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좀 물렁거리는 아스팔트예요. 블로운 아스팔트는 좀 딱딱한 아스팔트라고요. 그러면 이 스트레이트는 물렁거리니까 연화점이 낮을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조금만 열을 가해도 얘가 꿀처럼 변해요. 얘는요 상대적으로 높이 가열을 해줘야 딱딱하니까 이게 꿀처럼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화점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요 안에 또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 너 연화점이 낮다는 얘기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붕 위에다가 발라놨는데 여름철엔 잘못하면 흘러내릴 수 있네. 그래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열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후성, 기후에 적하는 내후성 이런 것이 크다 작다? 작다. 그래서 너 이렇게 열에 약하니까 내후성이 작으니까 절대 어디에 쓰면 안 되냐면 지붕이라든지 옥상에는 사용을 금지해야 돼요. 그러면 너 어디가 딱이냐? 온도 변화가 적은 지하실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블로운 아스팔트는 딱딱한 아스팔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딱딱하다 보니까 열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자,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열에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열을 많이 가해야 여러분 꿀처럼 변하니까 작업하기가 그렇게 해서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렇지만 한번 해놓고 나면 자, 기후에 대한 성질이 크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는 딱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면 지붕공사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종목이 하나가 더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침입도예요. 자, 첫 번째가 여러분 종목이 연화점이었으면 또 하나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항목은 침입도입니다. 침입도는 뭐냐면 제가 이 아스팔트를 제가 바닥에 롤라질해서 발라놨어요. 이게 잘 스며들면 침입이 잘 됐다고 얘기하고 스며들지 않으면 침입이 나쁘다 안 됐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는 딱딱한 거 물렁거리는 거 하나는 딱딱한 거예요. 자, 즉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물렁거리는 거고 블로운 아스팔트는 딱딱한 겁니다. 그러면 물렁거리니까 잘 스며들어갈까요? 딱딱한 게 잘 스며들어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물렁거리는 거네. 그래서 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침입도가 크다, 좋다, 양호하다. 블로운 아스팔트는 자, 딱딱하니까 상대적으로 침입도가 작죠. 나쁘다, 작다, 뭐 불량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방수 성능상 더 우선적인 조건이냐면 요게 그래서 방수 성능상 우선적인 조건이 바로 침입도예요. 그럼 방수 성능은 스트레이트가 좋아요, 블로잉 좋아요? 오히려 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훨씬 방수 성능이 크니까 침입도 크니까 잘 막아줘요. 예를 들어요. 여러분 기름종이 알죠? 기름종이가 종이에 기름이 많이 먹어야 야, 물 같은 게 여러분 흡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아스팔트가 어떤 방수할 대상에 잘 스며들어야 그게 물을 막아준다고요. 이게 그래서 스며드는 정도가 좋을수록 여러분 방수 성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기준해서 만들어진 방수 재료가 있어요. 자, 그게 아스팔트 루핑거 또는 아스팔트 펠트가 있습니다.
자, 얘들은 방수지예요. 방수지. 방수형 종이라고요. 이래서 이 방수지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지에다가 아스팔트를 스며들게 할 거예요. 이때 쓰는 아스팔트가 여러분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예요. 그래 여러분 잘 스며드는 아스팔트를 써야 여러분 그 방수 성능상 좋아지는 거죠. 기름 종이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스팔트 루핑과 아스팔트 펠트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입혀서 묻혀서 사용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블론 아스팔트도 기준에서 만들어진 재료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자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블론 아스팔트에다가 휘발성 용제를 섞어버려요. 여러분 휘발성 용제, 녹이는 재료 대표적인 게 여러분 휘발유, 신나 이걸 다시 섞으면 이 딱딱한 아스팔트가 다시 어떻게 돼요? 꿀처럼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갱엿을 갖다가 제가 물을 붓고 조금 있으면 어때요? 얘가 녹을 거 아니에요. 그 물에. 그러면 이게 어차피 꿀처럼 변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로 쓰는 게 바로 프라이머예요. 자 그런데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방수 성능은 없습니다. 없어. 그럼 뭐 하는 용도로 쓰냐면 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접착제 역할을 사용해요. 접착제. 그래서 가장 먼저 바탕면과 방수 재료와의 접착 성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쓰는 게 바로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블론 아스팔트를 조금 문제점이 하나가 있던 게 뭐였냐면 요 진입도가 작은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나와요. 이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뭐 하는 용도로 쓰냐면 블론 아스팔트를 개량한 거예요. 그러면 개량이 좋게 바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연화점은 높으니까 좋지만 여러분 침입도가 작은 게 나쁜 거죠. 그래서 결론 얘는 말은 안 하지만 침입도를 더 좋게 바꾼 거예요. 이래서 너는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지붕이나 옥상 공사에 사용이 되는데 이게 가장 좋은 최우수 제품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요 얘기가 페이지 18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